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좋은 꿈을 꾸고 난 다음날 사람들은 대부분 복권을 산다고 하는데요. 정말 꿈과 복권 당첨이 관계가 있는지 복권 당첨자 122명을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꿈에서 보았다는 사람이 24명, 돼지 꿈을 꾸었다는 당첨자가 2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혐오스러운 구덕이나 대변, 또 불, 동물과 관련된 꿈을 꾸었다는 사람도 많았는데, 로또 복권 당첨자들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속에 나타나거나 홍수에 집이 떠내려가는 꿈,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 커다란 보따리를 들려주는 꿈을 꾸고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조상 꿈은 무조건 길몽이라 하기 어렵지만 다정하고 밝게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자손에게 좋은 일이 있는 꿈이라고 하는데, 좀 별다른 이야기로는 대전의 한 부부가 꿈에서 만난 어떤 아주머니가 알려준 번호를 조합해 로또 60개의 용지를 샀는데 모두 당첨됐다고 합니다. 생전 처음 산 로또로 12만원을 투자해 총 2,200여만원의 당첨금을 받았는데, 로또 복권 추첨일 새벽에 곱게 단장한 아주머니가 나타나 자신은 아이가 둘 있는데 한 명은 4살, 한 명은 중학생 15, 16세라고 말했고, 그날이 29일이라 이 꿈을 길몽이라 여긴 부부는 꿈속 아주머니의 말대로 아이가 둘이니 2번, 하나이는 4살이니 4번, 중학생인 15, 16번, 그날 날짜인 29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5개의 번호가 모두 당첨번호에 포함되어 3등, 4등, 5등 모두 60개의 조합이 당첨된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미신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8월에 개봉한 한국 코미디 영화 645입니다. 우연히 1등 당첨 로또 용지를 준 말년병장 천우는 심장이 터질 듯한 설렘도 잠시, 순간의 실수로 바람에 날려 군사 분계선을 넘어간 로또 용지 때문에 산산이 부서진 멘탈을 부여잡고는 기필코 다시 찾기 위해 각오를 다지는 한편, 우연히 남쪽에서 날라온 1등 당첨 로또 용지를 준 북한 병사 용호는 남조선 인민의 고열을 쥐어짜내는 645라는 종이 쪼가리임을 알게 되는데, 당첨금을 눈앞에서 놓칠 위기에 처한 천우와 북에서는 한낱 종이 쪼가리일 뿐이지만 남한에서 로또 용지를 당첨금으로 바꿔야 하는 북한군 용호의 주운 자와 또 주운 자의 아슬아슬한 지분 협상이 시작됩니다. 먼저 가수 한동준이 부르는 너를 사랑해 듣고 돌아와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오는 소리 문득 잠에서 깨어 내 품 안에 잠든 너에게 너를 사랑해. 내가 힘겨울 때마다 너는 항상 내 곁에 따스하게 어깨 감싸며 너를 사랑해.
서글픈 이별은 없어 때로는 슬픔에 눈물도 흘리지만 언제나 너와 함께 새하얀 꿈을 꾸면서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너를 사랑해. 내가 힘겨울 때마다 너는 항상 내 곁에 따스하게 어깨 감싸며 너를 사랑해. 영원히 우리에게 서글픈 이별은 없어 때로는 슬픔에 눈물도 흘리지만 언제나 너와 함께 새하얀 꿈을 꾸면서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공동경비구역 38선의 한 북한 초소에서 발사하는 총격에 대응하여 국군 초소에서도 허공에 수백 발씩의 유협사격을 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서로 상대가 쓴 총알 개수를 대략적으로 세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사실 북한 쪽은 그냥 녹음한 총소리를 틀었었고 버튼마다 100발, 200발, 300발이라 적은 속임수로 국군 쪽에서는 실사격으로 인지해 대응사격하고 있습니다. 한편 DMZ 근처의 한 술집에서는 아저씨들이 뉴스를 보며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라며 더 굴려야 한다고 군인들이 욕을 해댑니다. 그때 소주 회사에서 나온 여성 알바들이 전단지 카드에 각기 다른 번호가 적힌 로또 용지를 끼워 나눠주는 행사를 하는데 마침 버려진 로또 용지 한 장이 청소 중에 가게 밖으로 날아가서 바람을 타다가 배달 오토바이에 붙었다가 북한의 대남도발 비상으로 부대로 급히 들어가던 차량에 날아와 붙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생활관에서 세 종류의 젖속에서 짠 우유를 각기 다른 종이컵 3개에 담아놓은 것을 박천호 병장이 한 모금씩 마셔보고 맞추는 묘기를 선보이는데 마침 간부가 들어와 박천호 병장이 근무설 차례임을 알려줍니다. 부대의 정문 경비를 서던 박천호 병장은 급히 부대로 들어오는 간부에게 격려를 하는데 그 들어온 차량은 바로 로또 용지가 붙은 채로 달리던 차량이었고 정문을 지나치며 붙어있던 로또가 떨어져 날아온 것을 박천호 병장이 주우면서 어찌된 영문인지
우연히 TV에서 나오는 로또 추천 방송을 보다가 아까 지운 로또 용지가 생각나 당첨 번호를 맞춰보고는 5번째 번호까지 맞았고 6번째 번호가 나올 쯤 긴장하며 지켜보는데 놀랍게도 6번째 번호까지 맞자 자기가 준 로또 용지가 1등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에 그만 기절하고 맙니다. 그 후 박찬호 병장은 미친 듯이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며 주체를 못하는데 동료들은 군 생활을 못 이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임과 근무를 서던 박 병장은 후임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남몰래 책에 끼워둔 로또를 보며 기뻐하고 용지를 들고 함께 셀카를 찍어두는데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로또 용지가 철조망을 넘어 북측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가수 강수지가 부릅니다. 그때는 알겠지. 아무 일도 없던 거야. 그래 그렇게 지나쳐야 하는데 살아가는 작은 기쁨 이제는 어디서 찾아야만 하나. 너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를 내 곁에 두려 한다면 사랑한다는 이유로 지나온 모든 것들을 용서해야만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내게는 어려운 걸. 허전한 마음 모르겠지. 세월이 지나면 그때서야 알 거야. 얼마나 내가 소중했는지 그리고 나로 인해 행복했음을.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 그렇게 지나쳐야 하는데 왠지 네가 보고 싶어. 이제는 어디서 찾아야만 하나. 너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를 내 곁에 두려 한다면 사랑한다는 이유로 지나온 모든 것들을 용서해야만
날아간 로또 용지는 철책을 넘어 북측의 한 야산에 떨어지는데 그때 그곳에서 작업을 하던 리용호 하사가 로또 용지를 발견하지만 그냥 두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로또 용지가 바람에 날려 운명인 듯 계속 따라와 옆에 떨어지자 신경이 쓰인 리용호 하사는 로또 용지를 주워 챙깁니다. 부대에 복귀한 이용호 하사는 독일의 전쟁 영화를 보다가 같이 있던 방철진 하전사에게 아까 준 용지가 생각나 이 종이가 뭔지 아냐며 묻자 방철진 하전사는 이것은 645라는 건데 45개의 번호 중 6개를 골라 맞히면 거금을 주는 남조선 인민들의 고열을 쥐어짜내는 극악무도한 자본주의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침 재미삼아 로또의 당첨번호를 알아보는데 1등에 당첨된 로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시각 로또 용지가 날아가 버려 멘붕이 된 박천호 병장은 철책선 쪽 땅을 파고 로또 용지를 되찾기 위해 철책선을 넘어가는데 지뢰 매설 지역까지 들어가게 되고 용지의 무게, 풍속, 기후를 모두 조사하고 리만 가설과 다양한 물리학 법칙을 총동원한 끝에 예상되는 로또 용지 도착 지점을 찾아갔으나 북한 측에 찌라시밖에 없자 좌절하고 맙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장 매복하고 있던 리용호 하사를 만나게 되고 리용호 하사는 박 병장이 로또 용지를 찾으러 온 사실을 알고 만일 로또 당첨금을 가져오면 10%를 나눠주겠다고 제안하자 박 병장은 로또의 회차, 당첨 번호까지 읊으며 자기 것을 달라고 하지만 리용호 하사는 종이 쪼가리의 주인이 어딨냐며 사흘 뒤에 여기서 다시 보자면서 협상이 결렬됩니다. 그 시각 가은표대인은 수상한 짓을 하고 있는 박천호 병장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왜 밤마다 땅을 파고 철책선을 넘어다니냐면서 화를 냅니다. 화가 난 강은표대위에게 할 수 없이 박 병장은 로또가 1등에 당첨되었는데 그 로또 용지가 북측으로 날아갔다고 하소연하며 대위에게 사실대로 말하자 헛소리로 알아들은 강대위는 중증 환자가 발생했다면서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미친놈 취급을 합니다. 박 병장이 인증샷도 찍어놨다며 후임과 근무를 섰던 때 찍어두었던 사진을 보여주고 그래도 믿지 않자 또 북한군 리용호 하사가 용지를 잡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나서야 강대희가 믿어줍니다. 가수 김건모가 부릅니다. 첫인상. 긴 머리 긴 치마를 입은 난 너를 상상하고 있었지만 짧은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가 너의 첫인상이었어.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장미꽃 한 송이가 놓여진 하얀 탁자에 기대 앉은 모습이 날 당황하게 만들었었지. 그럼 난 내가 좋았어. 약속된 만남이었을 거야. 처음부터 아주 오랜 친구처럼 우린 어색함이 없었으니까. 눈빛을 보면 난 알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이런 게 아마 사랑일 거야. 첫눈에 반해
박천호 병장, 강은표 대위, 김만철 상병은 로또를 찾기 위한 팀을 결성하고 북측과 2차 협상을 위해 남측 보급관이 쓰는 길로 철책선까지 이동하며 강은표 대위에게는 지분 15%를, 김만철 상병에게는 7%를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약속 장소에서 이루어진 2차 협상에서 박천호 병장이 이용호 하사에게 남쪽에는 유실물 관리법에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였을 경우 5%에서 20%까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80대 20을 제안하고, 어차피 북한 사람이 남한의 로또 당첨금을 수령할 수도 없잖냐고 하자 이용호 하사는 자신도 사돈의 8촌까지 뒤지면 수령할 방법은 있을 거라고 거부하여 2차 협상도 결렬됩니다. 북으로 복귀한 이용호 하사와 방철진 하전사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최승일에게 남측과 만나는 것을 들키게 되자 남한의 로또 용지에 대해 지금 등분 협상 중이라고 사실을 털어놓자 최승일은 달러로는 600만 불 정도라는 말에 겨누던 총을 거두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남한 측은 협상이 결렬되자 다시 협상을 하기 위해 대북방송을 통해 노사연의 만남을 들려주고 강은표 대위가 장기하와 얼굴들의 우리 지금 만나라는 노래를 틀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망원경으로 북측을 살펴보는데 북측 초소에서는 몸으로 초성을 표현하며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기역 디귿, 기역 시옷, 기역 이응과 한자 물수로 보이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박 병장은 비무장지대에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는 사람이 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급수 담당 보급관임을 착안해 북측도 보급관이 있기에 만남 장소가 공동급수 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날 밤 공동급수 구역에서 북한 측과 협상이 시작되는데 김만철 상병이 로또 당첨 금액을 계산한 차트를 가져와 총 당첨 금액 57억 6,577만 2,844원, 3억 초과시 기타 소득세 30%, 주민세 3%, 합의 총 33%, 그래서 실수령 금액은 39억 1,495만 9,762원이라 설명을 하고, 북한 측도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서로 자기들 주장을 굽히지 않자 북측이 벼랑 끝 전술로 돈 같은 거 필요 없다며 당장 불태워버리겠다는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이후 서로 작전 타임을 가지고 남한 측이 어차피 로또 용지만 받으면 된다는 작전으로 북7, 남3을 제안하자 북측은 솔깃하여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로또 용지를 건네받으며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남측의 작전을 눈치채고 북측이 로또 용지를 놓아주지 않자 실랑이 끝에 종이가 땅에 떨어지며 서로 로또 용지를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이 벌어지는데 불이 꺼지고 난장판이 됩니다. 가수 김나영이 부릅니다. 헤어질 수밖에. 밤하늘 속 별처럼 너와 내가 눈부셨던 기억 추억 너무 많아서 우리 사랑도 별빛 같았어. 영원할 줄 알았던 우린 오늘 무너지고 말았어. 그만하자는 너의 한마디 말에
사랑 못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더는 우리가 보낼 시간조차 없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어떻게 하면 난 돌아서는 너처럼 쉽게 떠나보낼 수 있을까? 꿈인 줄만 알았어. 꿈이 길을 눈을 감고 빌었어. 숨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잡을 수도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더는 우리가 보낼 시간조차 없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어떻게 하면 난 돌아서는 너처럼 쉽게 떠나보낼 수 있을까?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우리 이름과 모습, 기억들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흘러 잊혀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 우리가 함께했던 기억 모두 다 잊혀질 수밖에 없는 우리. 시간 지나면 언젠가 돌아서는 너처럼 떠난 너를 잊을 수 있을까? 싸움 도중 남측의 급수 담당 보급관이 불을 켜고 들어오는데 상황을 파악한 후 누구의 소유권도 주장하기 힘든 평화의 로또라며 5대5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서로 동의하자 담보로 병사를 한 명씩 맞교환 후에 남측에서 복권 당첨금을 달러로 바꾸고 포로들을 교환함과 동시 5대5로 나누고 만일 비상 상황이 생긴다면 공동급수구역의 통신선을 통해 해결하자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안합니다. 그래서 남측은 박천호 병장이, 북측은 리용호 하사가 교환 포로가 되기로 결정하고 이후 서로 싸울 필요가 완전히 없어진 양측은 형님 동생 하면서 아이돌 춤을 추며 놀거나 족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박 병장은 북한 문화어를 배우고 리용호 하사는 대한민국의 각종 신조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둘은 서로의 군복을 바꾸고 바뀌어진 군대 생활을 시작합니다. 박천호 병장은 북한군의 차력훈련까지 해 힘들어하자 최승일이 전투원이 아닌 농장으로 보내주는데 그 농장에는 리용호 하사의 여동생 리연이와 친한 어린아이 최영철이 로또건에 대해 이미 들어 알고는 박천호 병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런데 박 병장은 놀라운 자신의 특기를 살려 농장의 수확물을 하룻밤새 몇 배로 불리는 활약을 하면서 너무 눈에 띄는 바람에 평양에 있는 사관학교로 보내질 상황에 처하는데 최승일과 방철진 하전사가 부대에서 유일하게 굴러가는 차의 부품을 빼내어 고장내어 막으려 하지만
그럼에도 차가 굴러가서 평양에 가게 됩니다. 모두가 자포자기한 상황에서 리언이가 농사짓는 노하우를 영상으로 정리하며 성과를 더 올린 후에 보내자는 계획을 보내면서 평양행을 막아내고, 이 일로 박병장과 리언이는 썸을 타는 사이가 됩니다. 한편 리용호 하사는 남측 부대에서 신병이 목함 지뢰를 밟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신들이 직접 설치한 지뢰여서 제거하는 큰 공을 세우고, 소식을 들은 사단장이 직접 중대에 방문하여 영웅이라는 격려까지 받게 됩니다. 얼마 후 강은표 대위와 김만철 상병은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김상병을 부상병으로 만들어 민간병원으로 후송시켜 몰래 나가서 찾기로 하는데, 상한 음식을 먹게 해서 식중독에 걸리게 할까 하다가 제일 깔끔한 게 뼈를 부러뜨리는 거라며 그대로 막대기로 때려서 팔에 깁스를 하게 됩니다. 강대인은 당첨금을 수령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며 손수 바느질로 팬티에 지퍼 달린 주머니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김만철 상병은 농협 본점에 로또 당첨금을 타러 가면서 주머니가 있는 팬티가 불편해 계속 만지고 말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영상으로 SNS에 올려져 변태 병사로 경찰에 신고되고 맙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청원경찰이 변태 취급하며 쫓아오자 겁먹어 달아나면서 설상가상으로 강은표 대위와 연락할 스마트폰까지 떨어뜨리고 맙니다. 가수 이문세가 부릅니다.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한편 북측에서는 박병장이 갖고 있는 축사교배 기술을 우선 전파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는데 박병장이 평양으로 가지 않고 리연이와 함께하면서 자기는 로또 당첨금으로 젖소들의 산후관리가 철저한 목장을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젖을 짜야 하는 젖소들은 항상 임신 상태여야 하는데 산후에 제대로 관리를 못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고 천호는 연희와 함께 우유를 같이 짜기도 하면서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부의 김광철이 리연이에게 마음이 있어 대시를 하는데 매몰차게 거절하고 한성깔 하던 연희가 광철의 뺨을 사정없이 갈리고 나가면서 박병장과 커피를 마시러 가는 모습에 김광철은 뒷조사를 시작하며 의심을 품습니다. 결국 박병장이 군대에 들어온 적 없는 유령 병사라며 총구를 겨누고 쏘려고 하자 연희가 일부러 박병장을 먼저 때려 쓰러뜨리고 그 과정에 김광철도 맞고 날아가서 벽에 부딪히며 기절합니다. 이때 남한과 연결된 비상회선 전화기로 강대위의 전화가 와 보이부 김광철에게 박병장이 들켰으니 남한으로 다시 보내겠다고 하고 리용호도 북한으로 다시 보내기로 합니다. 각자 이별의 시간을 갖게 되자 함께 축사일을 했던 남자아이 최영철은 박병장이 치료해줬던 새끼 멧돼지에 빨간 스카프를 이별의 선물로 건네주고 멧돼지는 다시 숲에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 시각 강대인은 사라진 김만철 상병을 SNS에 뜬 변태 군발이 해시태그를 지적해 알아내고 국수집에 전화통화를 하지만 이때 농협에서부터 쫓아왔던 브로커가 김만철 상병에게 접근해 사채업자인 뽀빠이 아줌마를 만나게 됩니다. 한편 군인들은 공동급수구역에 다시 모여서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기로 하고 김만철 상병이 당첨금을 가져오는 걸 걱정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진짜로 당첨금을 달러로 환전해서 김상병이 가져오는데 사채업계의 데모 뽀빠이 아줌마 덕분에 바꿀 수 있었다며 흐뭇해합니다. 여성 듀오 다비치가 부릅니다. 오늘도 그리워 그리워. 바람이 멈췄으면 좋겠어. 부디 너를 향해 부는 이 마음 어떡하니. 빗방울이 머리 위에 떨어지듯 피해지지 않는 맘이 서글퍼져. 가끔은 널 보며 사랑해 말하고픈 내 마음을 넌 모르지. 쓸쓸한 찬바람이 불어오면 너의 이름을 불러. 눈물이 멈췄으면 좋겠어. 이젠 그저 바라보다 돌아서 울곤 했지. 낙엽들이 쌓인 이 거리에 서서 너에 대한 생각을 하다 또 눈물 나. 가끔은
사랑을 넌 모르지 나를 흩날린 이 계절은 또 돌아와 나를 슬프게 하네. 그렇게 모두들 기뻐하는 순간 갑자기 보이부 김광철이 나타나 총을 겨누면서 돈가방을 빼앗고 모두 죽여버릴 기세로 협박을 하는데, 그런데 이때 박 병장이 가지고 있던 빨간 스카프에 새끼 멧돼지 냄새를 맡은 어미 멧돼지가 급수 공동구역으로 찾아들어와 멧돼지의 눈에는 김광철이 갖고 있던 돈가방이 새끼 멧돼지로 보이고 그대로 가방으로 돌진해서 물고 가버립니다. 김광철이 바로 쫓아나갔지만 달려가다 그만 지뢰를 밟아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이젠 돈을 다시 찾을 길이 없어 모두들 망연자실하고 있는 중 김만철 상병이 몸 여기저기에서 돈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가방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군복 이곳저곳에 쑤셔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모아보니 40만 달러였고 원래의 400만 달러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서로가 원하는 바는 이룰 수 있는 돈이었고 공평히 돈을 나눠 가지면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는데, 통일이 되면 만나자는 말에 통일이 뭐 별거냐면서 보고 싶을 때 보는 게 통일이라고 합니다. 박 병장과 리언이도 작별 인사를 하며 서로 잘 살고 좋은 사람 만나라며 아쉬움을 달래고, 얼마 후 이들은 방송으로나마 서로의 상황을 짐작하고 서로의 행복을 빌어줄 뿐이었습니다. 이후 쿠키 영상으로 처음 시작에 소주 광고를 하던 여자들이 등장하며 사람들에게 또 로또 용지를 나눠주는데, 그 로또 용지 중 하나가 다시 바람에 휘날려 날아가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약 800만 분의 1이라는 확률로 살면서 벼락을 3번 맞을 확률보다 훨씬 낮다는 이 로또 용지가 수십억과 맞바꿀 수 있어 순식간에 일확천금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상상만 했을 꿈같은 일을 코미디로 풀어내고 있는데, 영화 645는 운명처럼 말년병장의 발밑에 날아온 로또 한 장이 57억 1등 당첨 로또였다는 기상천외한 상상과 그 로또 용지가 바람을 타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날아가 버리는 기절초풍할 설정을 더했습니다. 로또 당첨의 단꿈에 젖어있던 주인공 천우처럼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만약 내가 57억 로또 용지를 잃어버렸더라면이라는 아찔한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언제라도 서로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한 국군과 북한군이 당첨금 배분에 대한 경쟁을 펼치고 57억 원을 독점하기 위해 조금씩은 어설픈 꼼수까지 쓰며 싸우지만 로또의 현금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한 팀이 되어 더 행복해지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서로가 그 어두운 선을 넘으며 함께 웃고 즐기는 모습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되뇌이기보다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로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유쾌하게 표현하고 싶다고 말한 박규태 감독의 말처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성향, 다른 성격과 개성 강한 캐릭터들의 팀플레이로 탄생한 코미디 영화 645가 지치고 힘든 마음을 달래주는 피로회복제 같은 웃음을 관객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드린 한국 코미디 영화 645였는데요.
개봉 열흘 만에 관객 132만 명을 동원하며 역대 한국 영화 중 최고 흥행 기록을 베트남에서 세우고 있다는데,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것은 베트남 역시 국토가 남북으로 쪼개져 치열한 전쟁을 벌인 경험이 있고, 호치민과 하노이의 갈등 상황과 한국의 남북 상황이 영화에 투영되면서 문화적인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성그룹 코요테가 최근 발표한 신곡으로 반쪽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반쪽이야 반쪽이야 날 채워주는 그댄 내 사람이야. 저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사랑이야. Yeah, woo. Tell what the bad, I'm bad. Ha. Thanks for everything, every day 늘 고마워 우린 so. 힘든 하루 끝에 웃고 있는 네 모습을 떠올려 볼 때면 나도 몰래 좋았어 마냥 웃게 돼. 때론 내가 지칠 때면 언제라도 너에게 기댈 수 있어. 내 모든 순간들이 너로 가득한 곳. 오랜 시간 곁에서 서로 위로가 되어주고 캄캄한 밤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대는 내게 반쪽이야 반쪽이야 날 채워주는 그댄 내 사람이야. 늘 곁에서 지켜준 내겐 소중한 사람. 반쪽이야 반쪽이야 날 웃게 하는 그댄 내 사랑이야. 저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사랑이야. 나의 반쪽 끝에 우리 앤들비가 함께하고 있었어. 그 큰 고마움 너무 잘 알지만 왠지 표현하지 못했어. 허나 이미 넌 내 반쪽인 걸. 그렇게 너와 나는 이미 하나인 걸. 좀 늦었지만 이제 내가 너의 테두리가 돼줄게. Yo.